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독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꾸리면서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해서 이게 무효라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국폭. 다소 센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 아니냐. 결국엔 대통령 부부를 방탄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험한 단어가 오간 국회. 오늘의 키워드는 독재 대 국폭입니다. 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 국폭이라고 민주당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을 좀 어쨌든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려면 그럼 너무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논의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도 수기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6월 말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그래서 빨리 좀 뭔가 그 결심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저는 목소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대로 하는 게 만능은 아니죠. 그리고 국회법 위에 저는 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듯이 합의 정신, 협의 정신, 그리고 타협, 대화 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대로가 뭐 어떤 국회 교착 국면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뭐 운영위원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이 핵심인지를 잘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빨리 문제를 푸는 데는 일단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 건폭에 대해서 대통령이 빗대어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방탄 카르텔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누구를 위한 방탄인지는 뭐 다 주지의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오명, 그게 오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당이 더 이상 어떤 책임 방기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들어와서 논의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연금 개혁안 관련해서도요. 22대 국회로 그냥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려는 생각이라면 빨리 들어오는 게 맞죠. 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으니까 네. 또 특히 국회법의 그 규정 또는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 계속 반복되면 일종의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회의 합의 정신 특히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그 국회법의 오랜 전통을 송두리째 깨고 여당에서 그 상임위원 배정 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멋대로 신청 받지 않고 배정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 운영 과정에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건데 이것도 헌법재판소 가면요 시간 끌다가 결국은 처리도 하지 않고 그동안에 국회에서는 어차피 의안을 처리해야 되니까 또 어떤 방법이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별다른 어떤 강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죠. 네.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예.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나왔죠. 2020년 7월쯤에 아마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왔을 거고 현재 선고는 2023년 9월에 있었습니다. 약 3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임위를 이제 그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7월달에 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개임이 됐고 그 개임된 상임위원이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그런 사정이 있으니 이제 뭐 권한이 있니 없니 다툴 만한 실익이 없다. 네. 그래서 종료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헌법재판소의 속내는 뭐냐면 국회의는 그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예. 헌법재판소에 들고 와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런 법적인 문제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속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러한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뭐 법적으로 뭐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국회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일을 다룰 수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뭐 헌재가 뭐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국회법에 맞춰 가지고 상임위원장 선임을 한 거고 상임위원도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관례를 얘기하는데 관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이지 법적인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본안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것이 뭐 거의 명백해 네.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에서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죠. 이틀 뒤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걸로 개혁신당에는 보고 계세요? 글쎄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당입니다만 워낙 의석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 구성에 합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이 요구하는 그게 법사위가 됐던 운영위가 됐던 이미 상임위원장이 배분이 된 거 중에 일부를 다시 무효화하고 하는 정도의 그 명분을 필요로 할 텐데 글쎄 민주당이 그거를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총선 이후에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원구성 합의를 놓고 한두 달 정도는 지리한 싸움을 뭐 벌였었는데 이게 우리 국회법의 원구성에 대한 어떤 그 세세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원구성을 어떻게 하라, 배분을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관례라고 알고 있는 것도 1988년 13대 총선 이후부터 어느 정도 굳어진 관례들인데 그것도 그 사이에 몇 번 바뀐 게 많아서 우리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사가 조금 비교적 짧아서 그런지 관례라고 아니면 뭐 통상 그 불문율이라고 할 만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지금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한다면 국민의힘은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새로운 그 명분과 또 타협책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를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운영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공격을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자기들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이 지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아까 옆에서 무슨 그것이 지금 관행인지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법만 따지면요. 국회가 필요 없어요. 이미 총선에서 결정이 다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대로 계속 회의 소집해서 표결하고 회의 소집하고 표결하면 정치가 필요 없죠. 근데 국회는 이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타협책 또 정치적인 화합 결정을 내는 곳인데 네. 무슨 뭐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미 게임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구성도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또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에 뭐 국회의장을 차지를 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항상 교차적인 그 구성을 해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미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석이라도 많으면 모든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제 대통령제가 채택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 대통령 견제의 어떤 국회의 위상 또는 국회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원구성 협상이 있었고 원구성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 그것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간 거죠. 네. 아마 당분간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관례냐, 규정이냐, 법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히 아직도 맞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없어도 일단 지금 상임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방위도 열렸는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로 넘겼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시죠.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제2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한 것이 없어서 김용남 의원님,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이거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자라고 했지만 바로 법사위로 넘겼죠. 방송 3법이 왜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상법은 가장 큰 골격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른바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이렇게 내리꽂는 거를 못하게 막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KBS나 MBC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그렇게 또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야당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저거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21대 때 그 폐기됐던 법안을 그대로 거의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2대 국회잖아요. 구성원이 바뀌었잖아요. 예. 과방위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법안 심사는 소위에서 하고 이렇게 좀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현 의원님? 뭐 당연히 이제 지금 KBS와 MBC의 이사진이 변화가 있게 되고 특히 MBC의 박문진 이사들 그 구성원이 곧 변화가 되면 MBC 사장의 재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거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법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속셈은 이 법을 빨리 바꿔서 박문진 이사 구성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그 지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그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법을 추진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법에 대해서 모두 다 철회해버리고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다시 이 법을 들고 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은 과반수였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아주 법을 반겼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방구 거론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또 이 법안을 내서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속셈인데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과거 5년 동안 왜 안 내놓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민주당이 오로지 방송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이 법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법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또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에 불과하죠. 네. 자,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면 왜 안 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게 사실 좀 비판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들 보세요, 김영인 의원님? 예, 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올린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8월 달에 이제 KBS, MBC 이사진이 개편되는 걸 보면은 이제 지금 다른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공영방송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이제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내용은 아까 김재원 의원님은 뭐 도저히 부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네. 와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짜 좀 정략적인 면이 있고요. 정략적인 그다음에 면이 있다. 예, 네. 이 방송 3법 외에도 지금 방통위법을 하나 또 올렸거든요. 근데 이 방통위법은 올린 내용은 뭐냐면 의사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5명 중 4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원래 법원에서 이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인 이상이 있어야 그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히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계속 그 2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서 이 위법한 방통위 운영을 제어해보자라고 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근데 그 생각합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지금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선출을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방통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네. 국회에서 선출을 안 해줘서 못했나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간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유야무야 돼버린 거잖아요. 무자격자였잖아요. 본인이 왜 무자격자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방통위법에 책무를 결격 방기했다고 사유가 있었어요. 결격 사유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데 결격자를 통과시킨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책임 없나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이 합의제 과반수였잖아요. 기관이라고 하는 방통위에 대해서 2인 체제로 지금 거의 뭐 모든 거를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거 방통위는 그건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그거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렇게 왜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할 리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왜 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는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고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 전까지 계속 주장해 오다가 멈춰버린 것.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정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 법의 목적은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이 시류에 흔들리는 것. 이거 잘못된 일이죠. 왜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해먹겠다는 거죠, 뭐.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과도한 표현은 좀 삼가해 당연히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뭘 해먹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 정권이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까? 전부 다 이재명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이에요? 윤석열 있다가 정권 이제 아닙니까? 와서 다수당이 되니까 그렇지 계속 않죠. 하겠다는 자, 거죠. 일단 그렇지 김희정 않죠. 의원 말씀 듣고 반론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공영방송 사장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노조에서도 그렇고 논란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백하게 못 박아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방통위법 관련한 것도 바꿔야죠. 어떻게 5인 체제를 이 2명이 그렇게 전횡을 일삼는 모습을 그러면 계속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대로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계속 이렇게 속도전으로 갑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국회가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할 게 들어와서 그럼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따박따박 할 수밖에 없다고 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찬성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워낙에 많이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법안 했잖아요.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양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얼척이 없는 이야기죠. 반성은 무슨 반성을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만큼 방송을 장악하고 완전히 그 편파 방송을 일삼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국회의 힘으로 계속 이런 방송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반성하는 겁니까? 좀 아니, 침이라도 바르세요 입에. 그리고 총선에서 얻은 민심으로 방통위도 우리는 하는 마찬가지예요. 겁니다. 방통위원들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선출을 하면 되는데 선출을 하지 않고 계속 2명으로 운영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해요. 최민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선출돼서 이제 방통위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선출을 해주면 되는데 선출을 안 해요. 그래 놓고는 자꾸 2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법을 바꿔서 4사람 이상으로 개의하게 하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출을 하고 4사람 이상으로 개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개혁신당에서 이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정권의 색깔에 맞춘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뭐 꼭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네. 공영방송이 외국의 어떤 그런 방송처럼 정치적으로 떨어져서 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만 다만 아쉬운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 상임위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참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밑에 법안 소위도 다 있는데 이거 법안 소위 뭐 열어서 논의도 안 하고 다 건너뛰고 그냥 이거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거 별로 바뀐 거 없으니까 그냥 법사위로 그대로 넘기겠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이렇게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이 상임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